안녕하세요. 국물천부경 제65강 진행하겠습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를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가끔 후원금을 송금을 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처 감사의 말씀을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 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아직 구독자 수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관계로 유튜브가 궤도에 완전히 이른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부족한 점이 많은데, 후원해 주시는 분들의 덕분으로 제가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수행도 할 수 있고, 또 구독자가 충분해질 때까지 여유를 가지고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강의로 보답을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야산이달섬의 홍역학을 보겠는데, 세 번째 영상인데, 지금 뭐 천부경 강의를 하는 거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깊은 강의를 집중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개괄적인 소개 수준에서 머무는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야산 이달 선생께서는 1889년에서 1958년 사이 이제 생물을 하셨는데, 70세 정도 이제 사셨고, 그리고 그 국내 많이 알려진 그 역학자 대상 김적신 선생의 그 스승이기도 하신데요. 이분들이 제창한 그 홍역학이 지금 역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엄청난 그 어, 역학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길잡이들이 되는 것 같아요. 손자 되시는 분이 총구 이영문이라는 분이 운영하시는 대연학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홍역학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배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그 홍역학에 관련된 공개된 내용들을 이제는 제가 인용을 해서 긁어왔는데요. 한번 보자면은 야산 이달의 홍역학의 주요 개념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보면은 역의 이치를 어, 세운 사대성인이다 해서, 사대성인은 복희, 시, 문왕, 주공, 공자 요 네 사람을 사대성인으로 하시고, 그 야산선사는 야산 이달 선생께서는 그 주역을 집대성한 마지막에 그 공자의 그 가르침이 사실은 선우천 교육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해 중천개벽에 의한 선우천 교육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공자가 그 드러내놓고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이제 비사체라고 해가지고 비밀스러운 말씀으로 이렇게 감춰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밝혀내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 홍역학을 이제 구성을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산 선생은 자신을 복귀시 문왕, 주공, 공자를 이은 계승자로 자신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감춰놓은 것들을 드러내가지고 이제는, 그것이 이제는 개벽사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도 개벽사상가였다고 하는 거죠. 단지 공자는 자신이 살던 시대가 그 개벽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다 드러낼 수 없었던 거고, 이제는 개벽의 시기이기 때문에 자신이 드러내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렇게 정리해서 된 게 건구도설이라는 게 있고, 선우천 고정설, 황역기실약초라는 경원력을 창시한 내용에 대해서, 그다음 대학 착강 고정이라고 해서 대학
중용, 사서상경 중에 대학 중용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대학의 그 문제가 되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고쳐가지고 다시 구성을 했다 뭐 그런 정정곤의 뭐 이런 내용들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는 해서 할 거는 이제 건구도설 그리고 선우청 고정설에 있어서 36년의 경갑변도론 그리고 경원여 요 정도를 해서 좀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건구도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역을 보면은 주역의 64개에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가 바로 중천건계입니다. 이 중천건계가 우주의 아버지, 중지공계가 우주의 어머니를 상징화시킨 괴상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주의 아버지 첫 괴가 이게 가장 중요한 괴고 이 괴에서 가장 중요한 효가 구오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구오도라고 하는 것은 이 중천건계의 요 다섯 번째 효 밑에서부터 이제는 올라가니까 다섯 번째 효에 대한 어,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공자가 괴벽의 이치를 숨겨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는 선천과 후천이 교역하는 이치를 여기 문헌전을 형태를 통해 가지고 숨겨놓은 내용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밝혀서 세상에 드러난 게 바로 건구도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일단 이 건계 요구를 알아야겠죠. 건괴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괴사, 효사, 그다음에 대상전, 소상전, 그다음에 건문헌전 그리고 각 효에 대한 문헌전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요. 괴사와 효사는 문왕과 주공이 지은 거고 나머지 뭐 상전이라든가 단전 그리고 문헌전은 공자가 지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요 단전, 단왈 요거는 이제 공자가 지은 거죠. 요 괴 전체에 대한 괴사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건원형이정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라는 거는 설명한 거니까 요게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잠깐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요 단왈에서 대제건원이요 만물자시하도다 내통천 운행우시 품벌유형 이런 표현은 뭐냐면 요 대우주가 운행하는 걸 표현해 준 겁니다. 대우주가 만물을 창조하면서 여기서 시작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천부경으로 보면은 일시 무실 석상극 무진본 뭐 천일일 지일리 일일삼 이렇게 하면서 쭉 이렇게 나가는 과정이 역적으로는 대제권원 만물자시 여기 시라는 말 있잖아요. 시작한다라고 하는 요 시가 바로 요 시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대우주가 전개를 해나가는 거. 그러면은 만물이 창조되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만물이 시작이 되면서 만물 속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소주체가 촬영자로서 이 우주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우주가 이제 극즉반으로 이렇게 이제 팽창을 해 나가다가 그러니까 그게 하강하다가 극즉반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날 때에 대명종시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여기서 시작했던 이 대우주가 끝마치고 다시 시작할 때의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대우주의 운동이 팽창해 나가다가 만물 운동, 만물 중에 최령자인 인간 속에서 극즉반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사람에게서 이전의 대우주 운동이 끝나고 이 사람에게 있어서 안에서 대우주가 새로 시작을 한다고 하는 의미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그러면은 유기시성 시성 육룡여천이다. 그러면은 유기 그러니까 여섯 개의 위치에서 그 어떤
시기에 맞춰 가지고 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일들이 진행이 되면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육이라고 하는 거니까 육이는 6개의 차크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요 사람의 소우주의 그 몸에서 6개의 차크라를 거쳐서 요게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가 완성이 돼 나간다는. 그럴 때 우리는 시성 육룡요청 그런 것이 마치 하늘로 수레를 타고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되면은 요게 되는 거니까 요게 수레바퀴, 그러니까 요게 수레의 우측 바퀴고 이건 좌측 바퀴에서 마치 전차를 타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수레를 타고 올라가는 것 같이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6개의 위치에서 수레를 타고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형상이다라는. 자, 불교의 이치로 보면은 불교에서 소승이라고 하잖아요. 승, 이게 술의 승자잖아요. 요 승자가 요 승자나 같은 거예요. 대승이라고 하는 소승이라는 건 소주 세계에서 수레를 타고 있는 것이 바로 소승이고, 대승은 대우주의 수레를 타는 것이 대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승이라고 하는 거는 이 인간이라고 하는 소우주 인간 안에서의 그 변화 속에서 상승하고 있는 수행자를 표현할 때 너는 소승을 닦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대승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소우주 속에서 대우주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이 대우주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운행을 해나가면 우주를 운행을 해나가는 게 대승이다라고. 그래서 소승을 뭐 우리가 뭐 성문 영각 단계에 있는 이승이 바로 소승에 있는 수행자고, 보살 보살 부처는 바로 대승적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승은 요 보살과 부처는 대승적 존재가 되는, 그래서 보살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보살이야말로 이제는 대승 존재, 이게 나온 존재를 대승이라고 하는 거. 그와 같이 여기 또 수레를 타고 올라간다는. 근데 처음엔 뭐예요? 처음에는 소승을 거쳐야죠. 소승을 먼저 한 뒤에, 소승이 먼저 된 뒤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소승을 먼저 해야지 대승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순서적으로 보면. 그래서 소승 다음에 대승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그 동양의 우리 동아시아 사람들은 주제에 맞지 않게 소승도 못하는 사람들이 대승을 한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게 문제죠. 대승적인 존재가 되려면 소승부터 구체적으로 소승적인 단계에서 완성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승육룡이 여천한다는 거는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 수레를 타고 한마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로 날아 올라가는 건데, 이 올라갈 때에 육룡 그 6개의 위치에서 용이 뭐예요? 이 하늘을 이렇게 어천한다고 하는, 이렇게 그러니까 거슬러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어천 육룡. 그래서 이게 용이 지금 이게 우리 2마리 뱀으로 봤잖아요. 이 2마리 뱀이 꼬여지는 것이 이제 용뱀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이걸 이제 바람이 올라가는 것 같이 회오리 치면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풍륜이 도는 것 같은, 풍륜이 도는 것 같이 돌아가지고 바람을 타고 올라간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용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용을 궁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궁궁의 이치로 올라가죠. 궁궁을 궁을. 그러니까 이 역학도 궁을 메커니즘이라는. 그러면은 건도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건도가 어때? 원래 우주의 건괴가 중천 건괴가 요 존재였는데 대우주적 존, 요 존재로 교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건도와 이 건도로, 그러니까 이 존재가 건도, 새로운 우주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걸로 변화가 일어난다. 건도 변화가 일어나서 각정 성명한다는 건 각각의 사람의 들의 성명,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본성과 그 생명의 구조가 불생불멸하는 구조로 이렇게 바뀌어 나간다고 하는 것이 각정 성명이다.
부합태화. 그래서 이것이 요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합화하면서 태초의 존재로 자라나간다고 하는 게 부합태화라는. 그래서 내의정한다 이렇게는. 내의정한다는 건 이 운동이 겨울까지 간다는 거기 때문에 가을 겨울로 가니까 요것이 요 일태극에서 시작해서 신무구까지 간다고 하는 게 내의정으로 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수출섬을 한다고 하는 것은 머리에서 나온다고 하는 머리에서 뭐예요? 새로운 만물이 나온다, 서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만물. 근데 이 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각각의 소주체에서 대우주체들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각각의 우주 만물이긴 한데 이것을 모사한 우주 만물이긴 한데 각각의 존재에게서 나오는 우주 만물 세계를 표현하는 건 수출서물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만국이 합령한다고 하는 것은 이 대우주의 우주의 아버지가 우주의 어머니와 합해가지고 그게 텍사남계가 표현해 주는 건데, 그래서 영이라는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게 자체가 영의 과정이 나가는 게 예, 변화하는 것이 이것이 이 중천관계의 그 총체적인 괴사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주역을 해설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지만은 주역 자체도 이 중천관계 이 문장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역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요 효사를 우리가 보면은 효사도 각 효에 대한 효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맨 밑에 있는 효는 잠용 물용, 물 속에 있는 용이다, 쓰지 마라 뭐 그런데, 그 다음에 현룡제전이다 그러면 밭에 그 용이 올라왔다는 거죠. 올라온 용이 보인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이견대나라 뭐 이런. 그 다음에 군자 종일건건 세 번째 요는 그러면은 군자는 종일이라는 게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여기서 선천이 끝나고 후천으로 이제 바뀌는 거니까 선천이 끝날 때 건건하다는 뭐는 이전의 건운이 새로운 건으로 바뀌는 지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석척양 여모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혹약재연 하면 그 물 속에서 연못 속에서 용이 도약하는 지점이다. 하늘로 날아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날아오르려고 날개를 달고 혹약한다는 거는 날아올랐다 떨어졌다 날아올랐다 이렇게 자꾸 시험을 자꾸 하는 거예요. 날아올라 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이제 비룡제천이 바로 구효예요. 요게 이제는 하늘로 날아올랐다는 뜻이죠. 용이. 그럴 때 이견된. 그래서 여기 건구도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거에 대한 거라는 거죠. 요거에 대한 문헌전이 있는데 그 문헌전 내용이 요 내용이라는 요거. 자, 구호 효사가 비룡제천 이견된이다. 그러니까 요 중천 건계의 다섯 번째 효에 대한 건 지금 용이 날아오른 거죠. 하늘에 날아올랐는데 그때 대인을 봄이 이롭다라고, 대인을 보게 되면은 이롭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요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문헌왈 해가지고 문헌왈 여기까지 끝까지. 요게 이제는 요 건고에 대한 문헌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문헌왈 구왈, 그러니까 문헌전에서 구가 비룡제천 이견대인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도대체 비룡제천 이견대인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공자가 대답하는 식으로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그거는 동성상하고 동기상구하고 수료습하고 화취조하고 운종용하고 풍종하는 것이다. 하면서 쭉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라는 거를 이 문장에 대해서 이게 공자가 써놓은 얘기인데 이게 이제 비사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를 사람들이 몰랐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는 그 중국의 역학자들도 이게 도대체 왜 이 문장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는 이게 몰랐다는 거예요. 그거를 야산 선생께서 이거는 요 문장은
그 선천이 후천으로 바뀌는 걸 설명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장. 그러니까 자활에서 공자가 얘기할 동성상부터 즉 각종 기류야 여기까지 문장은 요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선천이 후천으로 바뀌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라는 이걸 알아냈다고 하는 거예요. 요 문장은 선후천의 변화를 표현한 것이다. 표현한 것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 안에서 선천적인 운동이 있고 이 안에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는 이 밖으로 나무 후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선천과 후천 사이에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다섯 번째 효에서 변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선천에서 후천으로 변화가. 그럼 그것이 우리로 보면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차크라를 뜻하는 거죠. 다섯 번째부터 해서 여섯 번째에 육화가 돼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변화의 원리를 넣어놨다. 그러니까 선후천 변화를 표현한 건데 선후천 변화를 어떤 식으로 표현한 거냐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그걸 알아낸 게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로 보면은 저 문장은 결국 우리가 선천복귀팔계라고 하는 것이 후천문항팔계로 바뀌는 원리를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선천복귀팔계, 후천문항팔계는. 그래서 이 역적으로는 선후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선천이 후천으로 변화한다는 것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선천복귀팔계가 사실은 복귀팔계가 선천의 세계를 표현해주고 있는 선천복귀팔계가 후천을 표현해주는 후천세계, 우리 후천세계를 표현하는 후천문항팔계로 이렇게 후천문항팔계로 바뀌는 이치를 설명한 거다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요 1건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6건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천복귀팔계는 1건이 여기 있어. 그런데 후천문항팔계는 6건, 건이 여기 자리로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오는 거를 표현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리를 바꾸면은 요것이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리를 바꾸는, 그리고 바뀌는 이치, 왜 그렇게 바뀌는가에 대한 선천복귀팔계가 후천문항팔계로 바뀌는 이치를 설명해 준 게 요 문장이다. 그런 얘기는. 그러면 이거는 이제는 앞에 요 숫자는 선천복귀판은 1부터 8까지니까 선천복귀팔계는 숫자가 36수고 36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주 보는 거는 9로 돼 있단 말이에요. 9수로. 자, 요게 이제는 선천복귀팔계고요. 후천문항팔계는 1부터 9까지니까 이거는 45가 돼가지고 마주 보는 숫자로 합하면은 10이요, 10. 그 차이 알겠죠? 자, 그래서 선천복귀팔계와 후천문항팔계로 바뀌는 이치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리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걸 가져오면은 요 두 개를 어떻게 놨다는 거야? 요 안에 있는 게 요 선천복귀팔계고 바깥에 있는 게 후천문항팔계.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요 건개가 이쪽으로 오고 이쪽, 그 다음에 곤개가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고 그것이 그 다음 문장들이 이제 여기 있는 문장들이 그걸 설명해 준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가는 현상들. 이게 이제는 그 선천이 후천으로 바뀌는 거를 바뀜을 표현해 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천과 후천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 도상을 가리켜서 건구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건구오도설이다라고 할 때 건구오도 그림도자잖아요. 이 그림이 지금 말씀하신 건구오도라는 게 요게 건구오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바뀔 때에 요거는 이제는 여기 바뀌는 게 글자 수가 45자로 돼 있어서 이것은 낙서수, 그러니까 낙서수에 준해 가지고 요 글을 써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게 낙서잖아요. 낙서의 메커니즘으로 이거 진행된다는 이치를
감춰서 설명을 할 때 요게 45개의 글자로 요걸 표현해 줬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뀌면은 뭐가 돼? 선우천 변화가 일어나면은 뭐가 나나요? 선우천 변화로 대인이 출현하는 거 아니에요? 선우천 변화를 거치면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선우천의 변화로 몸 안에 대인이 몸 안에 있는 이 몸 안에 있었던 이 대인이 몸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인이 출현하게 되니까 그럼 여기서 이견대인이라고 할 때 이 대인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면서 여기부터 설명이 가는 거지. 이해가 되죠? 그럼 이렇게 대인이 출현해가지고 이 대인이라는 존재는 우주와 하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우주잖아요. 우주 아래니까 이 우주 아래 이 대인은 우주와 하나다. 이제 방고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방고가 자기의 몸을 찢어서 우주를 만들었다. 그거와 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방고로. 그러니까 이게 방고나 마찬가지다 그런 뜻이에요. 여천지에 합기덕하고 여이럴면 합기며 그 우주 자체가 그냥 방고다 대인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다음 문장이 선천이 천부리하고 후천이 봉천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천에는 이 우주알이 몸 안에서 자라나서 올라오는 것이 천부리 현상이고, 후천은 나온 뒤에 우주를 대행을 해가지고 우주를 운행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봉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천 후천 개념이 여기서 딱 정립을 제대로 딱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선천에서 후천으로 변화할 때에 그 사이에는 반드시 중천, 오해 중천 개벽이 있다고 하는 거죠. 오해 중천 개벽이 있으니까 중천 개벽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바뀌는 거를 상세하게 더 연구를 해가지고, 그럼 요거는 단순하게 이렇게 바뀌는 거를 다 표현해 준 거니까 이걸 상세히 연구를 해서 나오는 것들이 이 뒤에 문제 선후천 고정설. 그러니까 선천이 뭐고 후천이 뭐고 이런 거를 연구를 해가지고 딱 고찰한다는, 고찰해서 정했다라는 거죠. 선천과 후천을 딱 고찰해서 정해가지고 어떻게 바뀌는 것인가 이치를 더 상세하게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어선후 정기종시. 그래서 선천과 후천이 바뀔 때는 중천을 거쳐서 바뀌는데, 그것은 바로 이전의 우주가 끝나고 종하고 새로운 우주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게 중어선후 정기종시라는 개념이는. 이렇게 이치를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분은 그래서 요거는 요 대인이 그러면 출현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대인이 출현하면 여기 이제 55자로 돼 있으니까 이거는 낙서의 수다. 그러니까 하도의 수다. 여기 요거는 낙서는 1부터 9까지 해가지고 45, 45고 이거는 1부터 10까지니까 55수다. 하도수라고 하는 겁니다. 합하면 100이 되죠. 그래서 이 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도를 가지고 우주를 운영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거를 표현해 주기 위해서 하도수에 맞춰서 이 글자 수를 하도수에 맞춰서 55자로 만들었다. 이것이 이제 건구호도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구호도설은 뭐예요? 선후천의 변화에 있어서 선천복귀팔계에서 후천문왕팔계로 괴가 변화하면서 거기서 중어 선후, 그러니까 우리가 선천이 후천을 볼 때 중천 과정을 거쳐서 가는데, 그때 우리가 대인이 출현한다. 이 대인이 만들어질 때에 대인이 출현할 때 그 대인은 새로운 우주의 주인이 돼가지고 이전의 우주를 대체를 해서 새로운 우주의 주인이 돼서 우주를 운영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로, 거기서 선천은 무엇이고 후천은 무엇이고 이렇게 선후천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후천이라는 개념이 여태 우리가 뭐 후천개벽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후천개벽이라는 말을 쓸 때는 뭐야? 후천개벽이라는 말을 쓰는 건 이게 나온 뒤에 이 후천이기 때문에 이 나온 이후의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 게 그게 후천이니까 그게 후천개벽이라는 의미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런 거를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알려줘요. 이렇게 학문적으로 치밀하게 이제 전개를 한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는 우리가 선후천을 이렇게 고정을 한다는 게 이제 더 정확하게 해서 제가 오해 중천 개벽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해 중천 개벽이다.
자, 그럼 5회 중천 개벽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 이제 지금 한 두 번 앞에 강의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를 규명을 할 때 소강절의 그 선천 역학 체계를 통해 가지고 그 날수를 정확하게 이제 잡아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죠. 선천 복귀 64개 방위도라고 하는 거 이분이 하신 거를 가지고 한 거니까 결국 우리는 어떻게 볼 수가 있는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딱 보기에 그럼 이 선천 복귀 64개 방위도라고 하는 것은 요걸 확장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요거를 64개 구조로 그러니까 지금 3개 효가 아니라 6개 효 구조로 해가지고 88에 64 해가지고 8개 해서 64개 구조로 요거로 확장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확장해 놓은 거니까 이 소강절은 뭐예요? 소강절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선천적인 구조에서 그 인류 역사의 시간에 이렇게 대응을 해가지고 이게 추산하는 거. 이걸 가지고 지금 야산 이달 선생도 1948년 2월 5일이 후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낸 것이잖아요. 이분의 그 연장선상에서. 자, 그건 뭘 가지고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한 거죠. 이거 가지고 추산한 거예요. 이거를 더 치밀하게 세밀하게 만들면은 이게 되는 거죠. 64개 구조로 만든 거죠. 이거는 그렇죠? 64개 구조로 만든 뒤에 요 지점이다. 선천적인 개념으로 보면 여기가 바로 그 1948년 2월 5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금은 이제는 그러나 이거는 1948년 2월 5일까지 2월 5일 그러니까 2월 4일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이 전에는 이제는 개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게 선천복귀 8개라고 하는 것은 이 선천세계가 끝났잖아요. 1948년 2월 5일로 2월 4일 날 끝난 거라고 봐야죠. 양력이니까. 그러니까 2월 4일 날 끝났어. 그럼 후천 세계는 2월 5일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럼 후천 분황 8개로 새롭게 시공간 구조를 다시 추산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야산 선생께서는 이제는 소강절의 이 시공간 구조가 추산하는 게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 이거는 소강절의 이 그 선천 복귀 64개 방위도라고 하는 것은 선천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선천? 요게 만들어지는 게 선천이죠. 요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추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걸 썼지만은 1948년에 이 우주가 평균적으로 후천으로 넘어갔으니까 이제는 후천의 시간 구조를 새로 이제는 정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분이 만든 게 바로 선후천 고정설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우리가 후천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 선천 복귀 64개 방위도를 쓴다면은 후천은 뭘 가지고 쓰냐? 후천은 이걸 가지고 쓴다는 거죠. 주역 64개 그러니까 주역 64개를 이용을 해가지고 시간 구조를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이게 바로 야산 이달 선생께서 만든 새로운 새롭게 이제 열리는 후천 시대에 맞게 시공간 구조를 이렇게 다시 구성을 한 그림이 요겁니다. 요거.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강절의 그 개념이 소강절의 이게 이걸로 바뀐 건데 자 그래서 후천 문항 8개라는 거 이제는 이걸로 바꿨으니까 이거는 이제 주역을 사용을 해가지고 시공간 구조를 후천에 있어서 선후천 개념을 다시 나누고 그것을 재구조화 시키는 그 고정 작업 연구를 해가지고 정하는 작업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뭐 그런 걸 아주 상세하게 이제 들어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니까 요 정도에서 멈추겠습니다. 자, 선후천 고정설에서 오늘 보려고 했다는 거는 36년 경갑변도 현상을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분이 이제는 36년 경갑변도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은 야산 이달 선생께서는 이제는
그 난세 구명의 방편으로 주문을 이분도 사용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주문이 어떤 주문이 있냐면은 요 주문이 있어요. 요 주문 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56살 때 경원역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는 경원역, 그러니까 이 경원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김일부 선생님의 정역과 같은 개념인데, 우리가 지금 선천에서 후천으로 이제 바뀌었으니까, 바뀌는 거니까 후천에 맞는 달력이 새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선천세계에 살 때 우리가 태양력과 태음력을 사용했는데, 이제 태양력과 태음력을 대체하는, 그걸 통합한 태양력과 태음력으로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달력을 볼 때 양력 위주로 보는 분이 있고 음력 위주로 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쨌거나 태양의 운동과 달의 운동에 기초해서 두 개의 달력을 상호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가 경원력으로 통합을 한다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양이 하나가 돼가지고 경원력이 된다, 그런 개념이 되는 건데, 새롭게 열리는 그 우리 이 세계에서는 이 새로운 역법 체계가 있어야 되니까 경원력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360배 그 정역 세계를 보여주는 거니까 김일부 선생님의 360세계가 열리는 거하고 개념이 같은 거예요. 자, 요거까지 이제는 요거는 이제 요 정도로 알고, 나중에 뭐 시간이 좀 남으면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때 이제는 그 주문을 이분도 쓰는데, 주문을 여기 보면은 요거죠. 참 이게 이게 굉장히 이런 내용은 어디 가서 들어보지도 못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요즘에는 대연학당에서도 이런 거를 제대로 가르쳐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공부는 안 해봤지만 거기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여기는 이렇게 이제 한글로 써보면은 태을, 무상, 옥, 옥청, 옥청황, 그리고 나무 관세음보살은 나무 관세음보살. 그 다음에 건 원형이정, 그러대 원형이정, 여기 한 칸 좀 더, 건 원형이정, 수화목금토, 황극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태을원부, 여, 그래서 재성 역경, 이렇게 되네. 자, 이분은 이제는 경원력이라는 걸 만드셨다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소주 세계에 있어서 우리가 태양과 태음력을 쓰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우리 자신이. 근데 요게 태어난 게 이제 후천이 시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됐으니까 요 세계, 요것이 전개하는 세계는 경원력을 쓰게 돼. 경원력을 쓰는데 주역을 이용한 그 달력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매돌 며칠 뭐 이런 식이 아니고 주역의 괴를 갖다가 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제는 그 건계, 곤계, 기재계, 미재계 이 네 개를 빼고, 네 개의 그 융계라고 해서 빼고, 나머지 60개를 가지고 6개 효식이 있으니까 360에 배치를 해가지고 363개를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김일부 선생님이 정역이 또 역시 360세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이치는 같은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보면은, 그래서 여기 맨 끝에 역경이라는 게 사실 경원력을, 그러니까 그 역이 새로 정해지는데, 그 어떤 그 우주 시공간이 새로 정해지는데, 그게 경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경. 그래서 왜 맨 끝에다가 이렇게 딱 경을 붙인 거라 이거죠. 예. 자, 그러면은 태을 무상 옥청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이런 문장을 딱 들으면 이거는 도교적인 거라는 거라서 도교. 이거 도교적인 개념이구나. 태을 무상 옥청황.
자, 태을 무상 옥청황이라고 하는 게 누구야? 얘를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도교적인 개념으로 도교로는 얘의 이름이 태을 무상 옥청왕이라고 하는 거고, 불교적으로는 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은 나무 관세음보살. 얘가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거야. 얘가 태어난 얘가 관세음보살이고, 그리고 원영이정 수화목금토 황극부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요 이제는 생소한 글자가 여기 부자가 있는데, 요 부자는요 뭐 어떤 뜻이냐면은, 요 부자는 여기 부라고 하는 건데, 요 부는 다스린다는 뜻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가 다스린다는 게 권원영의정 수화목금토 황극이 다스린다는 뜻이죠. 황극. 그래서 이게 유교적으로는 뭐냐면 권원영이정, 그러니까 새로운 건괴가 되는 존재죠. 권원이 되는 존재로서 이 존재가 원영이정 메커니즘으로 다스리는데 수화목금토 오행을 운행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 존재가 바로 황극이라고 하는 거죠. 황극. 자, 그래서 황극이 다스린다라. 그러니까 얘가 누구예요? 얘가 황극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황극이 지금 뭐 오황극이니까 얘가 대인이죠. 사실은 여기 대인, 지금 이견 대인 할 때 그 대인이 얘잖아요. 지금 요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존재 이름이 태을무상 옥청왕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후천 이 개벽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태어나면은 여러분 자신이 태을무상 옥청왕이고 나무 관세음보살이고 황극이라고 하는 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이 세 개를 유불선이죠. 그러니까 유불선 합일된 존재, 이렇게 유불선 합일돼서 이렇게 나오는 요 존재를 태울원부다라고, 이게 바로 태울원부라고 한 거죠. 이게 태울원부.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라고 그런 거예요? 원부, 태을이라는 거면 태초의 새, 태초의 봉황, 그러니까 태초의 봉황새. 이거를 우리가 어, 그 어떤 시에서는 소공조라고 하는, 소공조라는 게 뭐냐면 어떤 소가 새 집이 있는데 그 새 집이 어디냐면은 공 한마디로 공 속에 있어. 공 속에 새 집이 있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허공 속에 있는 거지, 새 집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나무가지에다가 새 집을 지은 게 아니고 허공에다가 새 집을 지은 새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새가 바로 태초의 봉황새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이 시 같은 데서는 소공조다라고 하는, 소공조. 그래서 허공을 집으로 삼아가지고 날아다니는 새가 한 마리가 있다. 이 새가 바로 태초의 새다라고 하는, 그래서 소공조가 된다는. 그게 바로 태울 원부가 되네. 부. 그렇죠. 부. 그래서 지금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천부경에 천부가 뭐가 된 거예요? 태울 원부로 본 거죠. 태울 원부가 천부요.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 부에 대한 사상이 계속 어, 우리가 동학의 최순 선생께서는 궁울영부라고 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김일부 선생은 그 덕부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강진산 선생은 각종 그 부적을 썼잖아요. 부적을 스스로 썼고, 그 다음에 이분은 태을 원부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요 네 분이 각자 뭐예요? 공통된 게 뭐야? 부라는 개념을 계속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부의 철학이라고 제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의 철학. 그러니까 그 부가 이 천부와 통하는 얘기라는. 천부가 아니라 천부와. 자, 그래서 태울원부 여재성이라는 건 뭐야? 하늘의 별들을 모든 별들을 뭐야? 다스리는. 그러니까 우주 세계라는 거예요. 우주 세계의 왕이 되는데 그게 경에서 그렇게 된다는 의미인데,
이 글자의 수가 36자라는 36자. 36자. 지금 여러분 태을 무상 옥청에서 숫자를 세보면 36자가 됩니다. 근데 이분이 왜 36수에다가 모든 걸 이제는 우겨 넣었는데, 이 36년 경갑변도, 이렇게 36 헛도수라고 그래요. 36 헛도수. 이 36 헛도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36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 근데 이 36이라는 거는 그 소강절의 시에도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소강절의 시에 36궁 도시춘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소강절이란 사람, 소강절이 굉장히 이 사람을 제가 굉장히 높게 평가하듯이 야산 선생님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데, 이분이 이제는 36궁 도시춘에 관련된, 근데 이것은 선천복귀8개를 시로 읊은 거예요. 사실은 이건 선천복귀8개를 시로 읊었다. 자, 선천복귀8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선천복귀8개는 좀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선천복귀8개는 1부터 8까지 있으니까 이게 36수로 돼 있다 그랬어요. 다 숫자를 다 합하면 36이고, 이 후천문항 8개는 45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36이 의미하는 거는 선천복귀8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는 선천복귀8개를 얘기하는 거죠. 선천복귀8개에 대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천복귀8개를 시로 지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몸에서 요게 자라나올 때, 이 자라나오는 그 기간은 선천세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천복귀 64개로 표현될 수 있는 세계가 이 우리 몸 안에 있을 때는 그 세계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선천복귀 60, 요 괴로 우리가 이제 정역이라는 걸 몰랐을 때는 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 안에 있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러다가 태어나면은 후천문항 8개로 이게 괴가 변하면서 태어나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선천복귀 8개가 숫자가 36수가 돼가지고, 이 한마디로 지금 36 헛도수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결국 요게 선천세계에 만들어지는 이치를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36 헛도수라고 하는 것은 이 과정에서 36으로 표현되는 되는 뭐야, 그 복귀 8개적 존재가 출현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출현하는 거냐면은, 얘는 어떻게 출현해요? 얘한테서 빼는 거 아니야? 잘 생각해 보세요. 얘한테서 얘를 엄마 몸속에서 얘를 마이너스 시키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시킨다는 건 얘가 실세계면은 얘는 허세계로 보내줘야 되는 거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몸에서 얘를 포태를 한 거잖아요. 포태를 한데 얘를 내보내니까 빼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공 속으로 집어넣는다는 거죠. 허라는 건 뭐야? 허 속으로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얘의 시공간을 빼가지고 얘 시공간으로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36수만큼 얘의 시공간에서 36을 빼가지고 마이너스 시켜서 얘를 만드는데 사용하고 얘를 빼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36 헛도수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거를 이해를 하는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이해가 바로 오는 사람은 이게 괜히 이게 된 게 아니고, 이 우주적 구조 자체가 이 존재의 출현이 되게끔 이 우주 구조 자체가 진행이 되는 거구나라는 우주 원리를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해가 되십니까? 뭐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자, 화두로 삼아서 여러분 연구를 해보세요. 왜 36 헛도수가 뭐냐? 왜 이게 36 헛도수? 이거 제대로 아는 사람 없어요. 제가 여태껏 본 사람 중에 이거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이 시, 소강절의 36 도시춘이란 시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 그 얘기야. 자, 아무튼 이거는 소강절의 36공 도시춘이라는 말과 같은 그 이치인데, 이게 36 헛도수를 경갑변도에 의한 36 헛도수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는, 자, 그러면 이분이 그럼 36 헛도수를 어떻게 만드냐? 이제는 규명을 할 때, 우리는 1900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거 쓰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계속 1948년 2월 5일이 그 후천의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1948년 2월 5일은 무자년이야, 무자년.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선천제석이라는 시를 읊었잖아요. 시를 읊을 때 선천제석운이라는 게 우리가 제야의 종을 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야의 종을 친다 할 때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이렇게 맞이할 때 그 제야의 종은 밤 12시에 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이 선천제석은 선천세계를 끝내고 새로운 후천세계에 열리는 거를 표현해 준 건데, 여기가 맨 마지막 문장에 중천에서 무자가 갑자가 된다라는 표현, 무자가 갑자가 되니 후천이로다 이렇게 할 때, 무자가 갑자가 된다는 거는 바로 요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이때가 1948년이 무자년인데 요거를 갑자년으로 바꿔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36 헛도수가 발생하는 그 과정은 1941년부터 48년까지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는 47년, 음력으로 보면 이제 1947년부터 47년까지 7개에 걸쳐 가지고 7년에 걸쳐 가지고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 가지고 마무리가 돼서 무자년이 갑자년으로 바뀌면서 이때가 새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새해. 그러니까 갑자가 모든 우리가 그 육식갑자에서 갑자가 시작이잖아요. 뭐든지 새로운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후천의 시작을 갑자로 만들려면은 이걸 무자로 만들어 가지고 무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무자가 갑자가 되려면은 여기서 우리가 갑자는 우리가 1이잖아요. 1이고 무자는 55번째래. 55번째가 무자가 갑자가 되면은 60 빼기 25 하면은 35잖아요. 그런데 이게 1이잖아, 원래. 그러니까 이게 1이 새로운 1이 되니까 60 다음에 1이 되니까 다음에 1이잖아요. 1. 그래서 무자가 갑자가 되면은 이게 뭐야? 여러분 보면은 36년이 사라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자년인데, 내가 지금 무자년이야. 무자년인데, 야, 무자년 우리가 이 갑자년으로 하자. 어느 날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그 국가의 대통령. 야, 우리가 올해가 그 음력으로 갑자로 뭐 어떻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무자년인데요. 그럼 오늘부터 갑자로 바꿔. 뭐 이렇게 딱 던져버려. 그러면 어떻게? 국가 법률로 공포해. 그러면은 갑자년이 딱 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무자년을 왜 갑자년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36 헛도수가 일어났으니까 바꿔야지.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지. 그럼 어때요? 이 36수만큼 차이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지난 6년 사이에 지난 7년 그러니까 지난 7년 동안에 이 변동이, 그러니까 무자에서 갑자가 되기까지 이 변동이 7년에 걸쳐 가지고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요 글인데, 이걸 설명 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는데, 여기서 경신년, 그러니까 경신년이 57이잖아요. 그럼 갑신년이 21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것도 36년 차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36 차이만큼 건너뛰어 점핑 해 온다는 거지. 근데 이게 6년에 걸쳐 가지고 66에 36. 그러니까 사실 7년이잖아. 7년인데 요 때는 3년. 요 때는 3년 바뀌고 요걸 배당을 하는 거야. 6년 하면 뭐 어떻게 돼요? 7개지만은 6개, 요 앞에 3이니까 사실은
6이 6개잖아요. 6, 6에 36이 되잖아요. 이렇게 배당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어떻게 되는 거야? 아, 한 번에 그 36년 한 번에 못 바꿉니까? 그러면 야, 한 번에 36년 바뀌지 말고 우리가 7년에 걸쳐가지고 첫 해는 3년을 빼, 두 번째는 6년을 빼고, 세 번째는 6년을 빼고, 네 번째 6년 빼고, 맨 마지막에 7년째 돼가지고 3년을 빼면은 총체적으로 36년이 빼나가지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자고. 너무 한 36년을 한 번에 그냥 빼버리면 사람들이 헷갈리니까, 너무 격차가 커지니까 이거 나눠서 쪼개 나가자. 쪼개서 이걸 36,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우리가 그 우리 여 안에 있어 태어나는 요 존재를 만들기 위한 에너지를 빼내, 우리 세계에서 빼가지고 얘한테 주자, 그런 뜻이에요. 얘한테 줘가지고 얘를 36세계로 만들자,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만들 때 이게 그건 뭐예요? 7개 차크라에 걸쳐가지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7개 차크라를 거쳐서 3년,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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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다섯 번째 3 하면 뭐야? 1, 2, 3, 4, 5, 6, 7 이렇게 7개 차크라를 거쳐서 36수를 현실 세계에서 우리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지금 소주 36수를 우리 소주 세계에서 빼가지고 포태되는 세계로 시공간을 보내자라는, 우리의 시공간의 에너지를 빼가지고, 그것은 마치 뭐와 같은 게, 이거는 엄마가 아이한테 젖을 주는 거와 같잖아요. 엄마가 그 태아로 돼 있는 아이한테 젖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엄마 몸속에 있는 젖을 빼가지고 아이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자라잖아요. 그 아이를 빼내는 거죠. 몸 밖으로 빼내지. 그러면 빼지는 거잖아요. 이게 헛도수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뭐 한 번에 촥 먹여가지고 빼는 게 아니고, 올해는 삼수만 먹이고 다음에는 육수를 먹이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빼내가서 36수를 만든다고 하니까, 요게 36수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요걸 빼내는 것이 36 헛도수라는 거지. 요걸 36수로 만든 뒤에 빼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경갑변도라고 하는 것은 심장을 기준으로, 요 심장, 그러면은 우리가 요게 심장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요 심장을 기준으로 해서 갑이 경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갑신년의 갑을 경신년의 경으로 바뀌면은 경갑변도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네 번째잖아. 41, 42, 44. 그러니까 첫 번째 차크라, 두 번째 차크라, 세 번째 차크라,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차크라로 생각을 하시면은, 아, 네 번째 차크라, 심장 차크라에서 갑신을 경신으로 딱 바꿔버리면은, 아, 심장 차크라가 그걸 중심으로 해서 확 전환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를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단 말이야. 이게 딱 일어난다고 하는 이거를 역에서 뭐라고 해야 하느냐면, 이것을 궤를 두 개로 가지고 설명을 했다는 거지. 지난 시간에 많은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삼풍고개와 중풍송계에서 얘기했다는 거지. 삼풍고개는 성갑삼일, 후갑삼일, 갑. 중풍송계는 뭐냐면은 성경삼일, 후경삼일, 경 해가지고 이 두 개가 사실 이렇게 경갑변도 36수가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이 두 개가 이치를 설명하고 있는 게 이 두 괴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 여기 숨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시공간을 추산할 때 이걸 가지고 추산을 한 거란 말이야. 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는 뭐 나중에 뭐 여러분들한테 이 강의들을 더 상세하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것은 이렇게 우리 심장을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예요? 아, 이거 차크라 이론이구나. 그러니까 경갑변도 이론이 차크라 이론이구나,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심장 차크라를 기준으로 해서 갑이 경으로 바뀌는 거니까 경갑변도라고 하는구나. 그럴 때 우리가 36 헛도수를 발생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세계에서, 우리 소주 세계에서 새로 우리 안에 포태된 세계로 36수를 넘겨주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세계의 시공간의 그 에너지를 얘의 시공간의 에너지로 주는, 그러니까 빼주는, 내 거를 빼주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는 헛수가 되는 거, 허수로 돌아가는
그런데 얘에게서는 뭐예요? 이게 실수가 되는 거죠. 얘는 실이지. 그렇죠. 나한테서 빼가고 얘는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손해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